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9주차 2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주차에서부터는 7장으로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IP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IP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주소를 이제 IP 주소를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있죠, 그죠? 예, 근데 IP 주소가 다가 아니고 IP 주소는 그냥 이렇게 주소를 의미하는 거지만 IP라고 하는 P가 벌써 뭐죠?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IP 하게 되면은 뭔가 주고받는 뭔가 프로토콜, 세만틱, 그 다음에 신테틱, 그죠? 이것이 정의되어 있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IP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IP의 역할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IP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첫날 했던 커넥션 리스 타입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커넥션 리스의 반대말은 커넥션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그 말이 있죠. 그래서 커넥션 리스는 우편엽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편엽서. 그래서 이 IP가 뭔가 데이터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전달하게 되는데 이 IP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만 IP도 컨트롤 정보가 있고 데이터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패킷이라고들 얘기를 하지요. 패킷이라고 얘기를 뭉뚱그려서 그죠? 패킷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IP는 커넥션 리스이기 때문에 우편엽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IP의 헤더에 해당되는 컨트롤 정보와 데이터가 하나의 독립된 우편엽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은 여러분이 현재로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긴 동영상 파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쪼갠다고 했죠? 옛날에 패켓 단위로 쪼갠다고 했죠. 그죠? 여기서 IP도 이렇게 패켓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립적으로 컨트롤 정보와 데이터, 또 독립적으로 컨트롤 정보와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패켓으로 쪼갤 수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가 커넥션 리스이기 때문에 우편엽서 시스템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어떤 패켓은 먼저 출발했지만 나중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커넥션 리스고요. 커넥션 오리엔티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화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서 그 전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패켓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우리 전화 같은 경우에 한번 걸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가 가상의 어떤 전용 라인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물론 요 안에 패킷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 가상의 그 전용선은 이 두 개의 컴퓨터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개념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굳이 패킷으로 안 나눠도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디오를 전화를 실제로 할 때 이 안에서는 그냥 시그널만 날아가게 되죠. 그죠? 이게 패킷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IP는 아무튼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IP의 그 컨트롤 정보와 데이터 정보를 합쳐가지고 일반적으로는 패킷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한테는 특별한 애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서넷 같은 경우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애칭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IP는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애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 데이터그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IP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패켓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패켓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애칭으로 얘기한다면 데이터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뭐 TCP도 마찬가지로 패킷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TCP도 사실은 또 애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TCP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그래서 데이터그램은 뭐다?
바로 IP 패킷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딜리버리는 이제 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얘기죠. 지금 여기 커넥션 리스 패킷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IP를 의미하기도 하고, 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예, 이서넷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IP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신뢰성이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패킷으로 쪼개고 패킷 하나하나가 뭐 실질적으로는 IP 같은 경우 데이터그램이겠습니다만 데이터그램이 독립적으로 길 찾아가서 목적지 컴퓨터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길이 아니고 서로 예,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중에 라우터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죠? 예, 라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패킷을 즉 데이터그램을 예, 뭐 경로 배정을 해달라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제 경로를 배정을 하는데 이 경로 배정을 해달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도착을 하게 되면 빠른 스피드로 빠바바바바 여러 개가 그죠? 도착하게 되면 이걸 보통 이런 상황을 네트워크가 예, 트래픽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영어 단어로는 컨제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때 가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개의 패킷이 도착을 했을 경우에 빠바바바박 하고 그죠? 했을 경우에 이 라우터가 경로 배정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의 아무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잖아요. 그 걸리는 이 처리하는데 경로 배정을 하는데 걸리는 그 처리하는 그 시간이 만약에 1초라고 한다면 얘는 0.1초마다 한 번씩 패킷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경로 배정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쌓이겠죠. 이렇게 그죠? 예, 쌓입니다. 쌓이죠. 그죠? 0.1초마다 도착하기 때문에 1초마다 한 번씩 빵빵 나가는 거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장을 하게 되죠. 이 저장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우터는. 그런데 이게 꽉 찼을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예, 그 꽉 찬 이 메모리가 꽉 찬 저장 공간이죠. 꽉 찼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예, 여기 그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뭐 실제로 데이터그램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저장할 공간이 없으므로 예, 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영어로 디스카드라고 얘기합니다. 예, 카드를 예, 포커에서 카드를 이제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디스카드라고 얘기하는데 예, 버리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송신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라우터 지가 자신이 알아서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예, reliable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통신은 여기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 여기서 IP나 이런 것들이 신뢰성 없는 통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얘 주된 저거는 뭐죠? 가성비죠. 그러니까 한 사람 예,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싸게 그죠? 하는 것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얘들의 뭐죠? 신뢰성 있는 통신이 얘들의 목적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아무튼 처리를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중에서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톡이라든가 뭐 그죠? 각종 톡이라든가 이거는 신뢰성 있는 통신이 필요하죠. 내가 밥 먹었니 하고 톡을 보냈는데 상대방한테 도착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밥 하고 그 다음에 니 하고 나중에 언니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에 위배되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릴라이어블한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릴라이어블이 뭐라고 했죠 그때? 예, 신뢰성이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뢰성 있는 서비스는 뭐겠습니까? 내가 보낸 건 반드시 도착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래 아이러니하죠, 그죠? 아래 부분에서는 신뢰성이 없는데 여기에 신뢰성이 있는 서비스를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바로 요 중간에 있는 계층이 해결해 준다. 여기가 바로 이제 TCP라고 하는 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맥락으로 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 IP까지 왔으니까 이제 밑에 있는 이선에까지 포함하게 되면요. 바로 좋은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좀만 좀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바로 이선 이거 그림이 그리기로 가야 되죠.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바로 밑에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뭐겠습니까? 예. 여기가 바로 이제 뭐 이더넷이라든가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여기 자리 잡겠죠. 이게 IP라고 한다면 그죠? IP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서넷하고 IP를 커넥션리스 패킷 딜리버리 서비스로 묶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제 구분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어플리케이션에서 깨톡이라고 얘기를 든다면 밥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 뭐 밥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ABC라는 거를 보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ABC를 상대방의 이 똑같은 구조로 상대방 컴퓨터도 또 물론 여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상대방도 갖고 있어야겠죠. 데칼코마니처럼 그죠?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릴라이어블 트랜스포트 서비스 있어야 되고 커넥션 리스 패킷 딜리버리 서비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더넷도 있어야 되고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ABC를 상대방 어플리케이션인 깨톡, 상대방의 깨톡한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죠, 최종. 하지만 이렇게 전달은 추상적인 얘기라고 얘기했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요. 맨 밑에 있는 이선넷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밑에 있는 계층을 이용해야 되고요. ABC를 보내게 되면 그죠? ABC를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릴라이블 트랜스포트 서비스에서는 또 본인이 컨트롤하는 컨트롤 정보와 이 ABC 그죠? 이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패켓화 시키죠. 예, 물론 TCP 같은 경우에는 이 패켓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데요. 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패켓이라고 합시다. 패켓이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얘들의 목적은 뭐죠? 상대방의 릴라이블 트랜스포트 서비스로 전달하는 것이 목표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 직접 전달할 수 없으므로 얘도 또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밑으로 내리죠.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IP도 컨트롤 정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에 컨트롤 정보, 요 위에는 컨트롤, TCP의 컨트롤 정보겠죠. 그 다음에 ABC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선넷은 또 이거를 또 관장하는 프레임 컨트롤러가 있죠. 그죠? 프레임 헤더라고 보통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데이터 파트에 실는 날에는 요 정보가 그대로 들어오고 요 정보가 바로 상대방 컴퓨터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같은 랜상이면 이렇게 프레임에서 바로 상대방 목적지 컴퓨터의 프레임으로 넘겨줄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직접 연결이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됐다면 라우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라우터는 어떻게 하느냐? 라우터는 어떻게 경로 배정을 한다고 그랬죠? 바로 상대방의 IP 주소를 가지고 경로 배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쪽에 있는 I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경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일을 한다. IP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바로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이제 나중에 이제 지울까요?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커넥션 리스 딜리버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가 IP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고 로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로스트 잃어버린다는 건 언제 잃어버리는 겁니까? 바로 라우터가 굉장히 네트워크 트래픽이 심해서 빨리빨리 그 경로 배정을 해달라고 하는 패켓이 굉장히 빨리빨리 도착을 했었을 때 이거를 처리하는 경로 배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처리 시간이라고 얘기할게요. 처리 시간보다도 굉장히 빨리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이 들어오자마자 처리하고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쌓이게 되겠죠. 쌓이게 되면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고, 저장하는 것은 당연히 메모리가 필요하고, 이 메모리는 무한하지는 않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꽉 차게 되게 되면, 예, 더 이상, 예,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패킷이, 뭐, 예를 들어서 경로 배정해달라고 오게 되는, 라우터에 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라우터는 버릴 수밖에 없다. 버렸다는 얘기는 송신자 입장에서는 로스트, 잃어버린 거죠. 그다음에 duplicate는 이게 나중에 한번 또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려요. 이건 TCP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딜레이드 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딜레이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통해서 어떤 경로는 딜레이 되고 어떤 경로는 빨리 진행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송신자 입장에서 먼저 보낸 애가, 예, 순서가 바뀌어갖고 아웃 오브 오더가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예, 도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신뢰성 없는 통신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거는 목적 함수가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 목적 함수가 그 동시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잘 쓸 수 있고 가성비가 높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데이터그램에 하면 데이터그램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IP 패킷을 얘기합니다. 그쵸? IP 패킷의 애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데이터그램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데이터그램 헤더가 있고요. 예, 똑같죠, 그죠? 프레임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데이터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 에어리아는 바로 어떤 게 들어오나요? 바로 위에 층에 있는 TCP나 UDP의 헤더와, 즉 컨트롤 정보와 데이터 정보가 바로 전체가 다 데이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데이터그램의 헤더는, 예, 데이터그램, 즉 IP 패킷을 헤더 뭐죠? 맨 앞에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컨트롤 정보가 있다는 얘기, 제어 정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컨트롤 정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어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어 정보를 알아야지만이 IP가 이런 액션을 취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내가 늘 계속 반복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드디어 IP 헤더는 어떻게 생겼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헤더라고 이제 데이터를 패킷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바로 요 부분을 시계 반대 방향이죠. 90도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누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맨 앞열에, 예, 버전, HLEN, 그다음에 서비스 타입, 그다음에 토탈 랭스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를, 예,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려서 이렇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버전입니다. 버전이에요. 여기 4비트입니다. 예, 4비트예요. 0, 1, 2, 3까지죠. 예, 버전은. 이 버전은 누가 볼 것 같습니까? 이 버전 체크를 누가 했냐면 바로 라우터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버전에는 과연 무슨 버전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IP 버전 4냐, IP 버전 6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버전의 4인 경우에, 버전 4인 경우에는 4를 여기다가 세팅을 하면 되겠죠. 4비트니까 어떻게 세팅이 됩니까? 4비트니까 4비트니까 어떻게 세팅하면 되겠니, 여러분? 여기가 8, 4, 2, 1이니까, 예, 여기가 1, 0, 1, 0, 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IP 버전 4죠. IP 버전 6 같은 경우에는 0, 1, 1, 0 이렇게 하게 되면 6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IP 버전 4하고 IP 버전 6를
얘기하는 이 버전 bit을 라우터가 체크하는 이유는 여기에 주소 길이가 다르죠. 그죠? 주소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는 128이고 여기는 32bit이죠. 그죠? 주소가 IP 우리 어드레스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달라지고요. 달라지기 때문에 라우터는 이걸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HLEN은 뭐일 것 같습니까? 네? HLEN. 여기 HLEN이 나오죠. HLEN은 헤더의 랭스입니다. 헤더의 랭스. 길이죠, 길이.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있어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랭스가 있다는 얘기는 가변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헤더의 길이가 가변적이에요. 우리가 바로 전에 봤던 프레임은 가변이 아니죠. 그죠? 세팅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적이라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이 부분이 뭐예요? 옵션 부분이 있습니다. 옵션. 그래서 IP의 옵션도 마찬가지로 헤더에 포함됩니다. 포함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옵션은 이 옵션이 길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옵션의 내용에 따라서 뭐 한 줄, 이걸로 보면 한 줄이면 몇 비트죠? 32비트. 그죠? 한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줄. 그러니까 다른 몇 개의 줄, 한 줄이 지금 4바이트니까 4바이트 이상이 되는 옵션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HLEN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가변이기 때문에 그죠? 값이 변할 수 있게 헤더의 사이즈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HLEN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HLEN이 세팅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그것이 바로 데이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HLEN이 20바이트라고 한다면 이게 한 줄에 몇 바이트죠? 이게 가로로 한 줄이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그쵸? 32bit이잖아요. 48이 32, 그죠?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20바이트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몇 줄이에요? 4, 5, 20이니까 5줄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이 5줄은 옵션을 제외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헤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최소한 요 5바이트는 있어야겠죠. 5바이트는 5줄은 있어야겠죠. 즉 20바이트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기본 헤더의 사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이에요. 20. 그리고 여기 보니까 4에서 8 쓰니까 이것도 4비트예요. 4비트에서 20을 표현할 수 있나요? 8, 4, 2, 1. 이거 다 1로 제일 큰 게 1인데 1111인데 해봐야 15잖아요. 그죠? 2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죠?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의 1은 뭐죠? 요 4바이트, 요 한 줄을 가로로 요 한 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1은 4바이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20바이트잖아요. 그죠? 그럼 20바이트가 헤더의 사이즈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5라고 한 줄 단위로 표현해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5줄이 있으니까 5를 표현해야 됩니다. 5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요? 0, 1, 0, 1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10진수로 5죠. 여기서 말하는 5는 무조건 한 줄에 4바이트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20바이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헤더의 랭스는 4바이트 단위로 표현하고 4바이트를 1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8바이트는 2로 표현하는 거고, 그죠?
예, 12바이트는 3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돼서 20바이트는 5로 표현한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헤더의 최대 사이즈는 얼마일까요? 네, 헤더의 최대 사이즈는 얼마일까요? 요거는 다음 차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